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군사력 부활의 상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미 군사력 부활의 신호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존 F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추진 항공모함 이전에 그 키티 호크급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재래식 동력 추진 항공모함이 존 F 케네디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퇴역을 했었어요. 그게 이번에 새로 슈퍼 캐리어, 완전히 핵 항모 중에서 최신형 핵 항모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성능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이런 항모 전력, 해군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됐냐면은, 일단 헌팅턴 앵겔스라고 하는 이 조선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미국의 두 번째 포드급 항공모함인 존 F 케네디가 승조원들이 이제 승선하는 것을 시작했다. 입주를 시작한 거예요. 이 잉겔스 조선소가 미 해군 승조원들이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의 완성구역에 승선해서 훈련을 개시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제 진수식을 했어요. 그 진수식을 했지만 사실은 이 내부 의장공사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게 큰 건조기 때문에 완성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계속 공사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부분에 승조원들이 이제 입주를 해서 그 부분부터 훈련을 계속 이제 해 나가는, 또 숙달을 해 나가는 이제 이런 전력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헌팅턴 잉겔스 조선소에서 이걸 전적으로 맡아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미 해군 이 승조원들이 편성이 되어서 이 승조원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취역을 목표로 전력화 작업 첫 삽을 뗀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인데, 자, 2월 28일 미 해군 보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진수된 명명식을 가진 존 F 케네디는 향후 2년 반의 기간 동안 의장공사와 승조원 교육, 시험평가가 병행될 것이며 오는 2024년 미 해군에 정식 취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니 뭐 지금 다 됐는데 뭐 그래 오래 걸려? 오래 걸리죠. 제랄드 포드급 항공모함 지금 1번함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은 실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항공모함, 더군다나 새로 개발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숙달하는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자, 슈퍼 캐리어의 대명사 니미츠급을 대체하는 차세대 슈퍼 캐리어, 슈퍼 항공모함인데요. 이거 한번 재원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만재 배수량이 10만 1600톤, 길이는 337m, 폭은 78m, 최대 속도는 30노트 이상, 승조원은 4297명, 함재기는 최대 90대, 건조비는 130억 달러. 그래서 이제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은 뭐 한 15조 원 정도 이렇게 건조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승조원이 4297명, 지금 쓰고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거의 1500명 이상을 줄였어요. 그 정도로 자동화가 많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덩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좀 큰데 또 능력은 훨씬 더 좋은데 승조원은 1500명 이상을 줄였으니까 사실은 미국 군인 한 명의 인건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연간 운영 유지비를 한 2천억 원 이상 줄이게 된다라는, 직접 뭐 인건비만 해도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인건비 다 합하면 뭐 연간 2, 3천억 원 이상 훨씬 더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군인 1500명을 줄여버리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존 F 케네디의 성능을 한번 보겠는데요. 정말 가공할 퍼포먼스입니다. 첫 번째, 항모 자체가 이지스급 군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항공모함들은 자신의 어떤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갑판에 있는 또는 격납고에 있는 비행기들을, 전투기와 뭐 이런 비행기들을 지휘하는 것에 더 특화가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다 호위를 해주고 주변에 이 함대, 이 전단에 있는 그 군함들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지휘소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은 함 자체가 그냥 이지스급 군함의 구축함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도로 강력한 탐색 능력 그리고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함교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그만 판때기가 하나 있고 또 밑에는 조금 큰 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다 이제 이지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인데, 우리가 이제 이지스라고 하면 스파이 1 레이더를 이지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스파이 3예요. 그런데 스파이 3인데 이 X밴드입니다. 위에 있는 조그만 판이 X밴드. 그러니까 스파이 1 이런 것들은 S밴드예요. 조금 파장이 조금 크죠. X밴드는 사드 유도하는 그게 바로 X밴드인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니까, 아주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 요격하니까 파장이 훨씬 촘촘해야 탄도미사일 좀 더 정확하게 요격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파장이 이렇게 좋은 게 X밴드인데, 이 스파이 3는 X밴드. 그래서 이 스파이 3는 주말트급 구축함의 주력 레이더예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항공모함만큼 비싼 그 정말 전위적으로 생긴 구축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트급. 그게 이제 X밴드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320km 범위까지 탐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이지스 레이더 그러면 1000km 탐지 뭐 이러니까 320km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스파이 1D 세종대왕함 이런 거 평소에 1000km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펜슬빔이라고 해가지고 여격 작업을 할 때 딱 한 곳에다가 모든 출력을 집중할 때 이제 그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20km 탐지가 되면서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은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잠수함의 잔망경까지 그 파도의 클러터를 다 걸러내고 딱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냐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좀 큰 판, 이게 이제 EASR이라고 하는 레이더인데, 이건 미국이 지금 현용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을 대체해서 AMDR이라고 해서 차세대 구축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파이 6예요. 그 스파이 6는 이 레이더 한 판에 37개의 소자가, 위상 배열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게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이것을 왕창 줄여가지고 9개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AMDR 차세대 구축함에 37개가 들어간 걸 9개로 줄여서 집어넣는데, 그럼 뭐 9개면 별거 아니네. 아닙니다. 그 9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 스파이 1D, 그 스파이 1D 레이더와 동급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국방TV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스파이 6 이거 제안했는데 1대1로 우리 앞으로 세종대왕 배치 2 하는 그 스파이 1D하고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 소자를 37개가 아니고 24개로 줄여서 주면은 지금 스파이 1D하고 같은 가격에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소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데 9개만 하더라도 우리 현재 세종대왕함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24개 준다고 했으니까 거의 뭐 2배 반 이상의 능력이 되죠. 그런데 9개 해서 이 탐색 레이더를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그런 탐색 능력까지 가지게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만 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함대공 미사일 발사기예요. 이게 ESSM이 들어가는데 이 ESSM 미사일을 양쪽에다가 이제 발사하는 것을 넣고, 또 여기에 펠랭스 20mm 기관포, 그러니까 마지막에 함 미사일 날아온 것을 마지막에 요격하는 그런 요격체가 되겠죠. 이것은 사정거리 50km, ESSM은,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기관포로 요격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없던 그런 강력한 대공 방어 능력까지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정말 항공모함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압도적인 투사 능력입니다. 왜냐? 항공기를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가져요. 지금은 증기식이죠. 원자로에서 데워진 그 열 가지고 확 끓여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전기를 가지고 확 밀어내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현재의 항공모함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항공모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랄드 포드급 항공모함부터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그 사출기, 전투기, 뭐 조기 경보기 이런 항공기들을 발사를 시키는 그 사출기를, 그전에는 증기식이었는데 이제는 전기식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이게 그럼 뭐냐? 성능이 또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 왜냐? 기존의 증기식 사출 장치를 전자기식으로 바꾼 것으로 기존 사출기 대비 이함 가능 중량은 30%가 증가하고 소티 생성률은 100% 이상 증가합니다.
자, 중량을 30% 늘릴 수 있다고 한 것은 더욱더 큰 비행기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무장을 또 연료를 같은 전투기를 하더라도 무장도 뭐 그냥 뭐 완전히 덩치 큰 것들 덕지덕지 갖다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연료도 풀로 이렇게 해서 쏘아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 또 조기 경보기 뭐 이런 것들도 더 덩치 큰 거, 수송기 이런 것들도 더 덩치 큰 거, 이런 걸 이제 쏘아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소티 생성률은 하루에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지금 이제 평시에 하루에 한 120대 정도의 소티, 120대 정도를 이륙을 시킬 수가 있고, 전시에 이제 그때는 비상이죠. 그러면 곱하기 해서 240대 정도를 쏘아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2배. 그러니까 작전 능력으로 보면, 효율로 보면, 정비 역량만 따라준다면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2척이 떠 있는 것과 같다 라는 그런 효율이 되는 것이죠. 전투기는 똑같지만, 야, 뭐 전투기 18대 있으면 18대 한 번에 다 떠가지고 막 뭔가 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이제 초보적인 생각이고, 그 18대 중에서 교대로 이제 열 몇 대씩, 또는 뭐 7대씩, 8대씩, 아니면 열 몇 대씩 이런 식으로 가서 작전하고 돌아오고 정비해 출격하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 로테이션을 훨씬 더 빨리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48대 있는 전투기를 가지고 훨씬 더 빨리 돌리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2척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항공 전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니미츠급보다 현재 이렇게 이제 F-18EF 슈퍼 호넷 전투기의 블락 3형을 갖다 얹어요. 요게 지금 배치 중인데 4.5세대 전투기면서, 여기 보시면 등짝에 조금 볼록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포멀 탱크, 그러니까 외부 부착형 탱크인데 연료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속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개량을 하면서 좀 더 살짝 스텔스 성향을 훨씬 더 가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훨씬 더 줄이고, 그리고 이제 니프카 협동교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이 해양 선진국들은 모든 이 해양 자산들을, 그러니까 항공모함, 군함, 잠수함,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 초계기, 이런 모든 자산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인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인균이라는 사람의 뇌, 눈, 코, 입, 그리고 촉감, 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사람은 정말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유기체적으로 잘 이렇게 말도 잘하고 손도 잘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게 이제 협동교전 능력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니프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우리 군은 이런 이제 협동교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자, 신인균의 눈으로 보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을 어딘가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에 뭐 카메라가 보이구나. 그리고 또 신인균의 귀로 지금 또 듣는 게 있습니다. 귀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네. 자기가 말하는 것밖에 안 들리네. 그러면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또 전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촉감으로 만져보면 매끈매끈하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무 냄새 안 나네. 그럼 여기는 뭐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아. 또 전송해서 또 본부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기 판단해서 저기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자, 그럼 손, 너는 지금 이런 일을 해. 그리고 입, 너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 눈, 너는 카메라 똑바로 쳐다봐. 다른 데 쳐다보면 이상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 니프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가 모든 것이 유기체가 되어서 뭐 눈으로 보는 것을 코가 바로 또 인식하고, 말하는 것을 이 뇌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그냥 말하고 저기 본부로 보낼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니프카다라고 하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이 슈퍼호넷 블락 3에서는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35C를 얹게 되겠죠. F-35C 당연히 니프카 되면서 풀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고 전자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EA-18G 그라울러 그 전자전 공격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라울러 대신 앞으로는 이 이제 6세대 전투기에서 그 능력을 할 텐데, 그렇게 전이되기 전에 살짝 이 F-35C에다가 이 그라울러에 부착하는 NGJ라고 Next Generation Jammer,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자전 제모를 이 F-35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전자전 능력도 작전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탄도탄 요격 능력 또 여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F-35는 그 임무도 같이 니프카를 통해서 이지스 구축함들하고 탄도탄 요격 작업도 같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배치 예정인 이 FA-XX 이게 바로 미 해군이 만들고 있는 6세대 전투기죠. 그래서 뭐 생긴 거 보시다시피 넓적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항속거리 길겠습니까? 바로 항속거리는 그 1000해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뭐 F-15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투행동 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 탑재를 하죠. 6세대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풀 스텔스에 AI,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레이저 무기, 항속거리는 길고, 그리고 이제 초음속, 애프터버너를 가동하지 않고도 초음속으로 이제 연비 좋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 유무인 복합을 모듈식으로 하는데 항공모함에서 이번에는 이 FA-XS를 무인으로 보내. 그러면 이제 무인 모듈을 조종석에 탑재를 했고 유인 모듈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에서 얼마든지 유무인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듈식 설계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전투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항공 전력이 이제 구현이 되는데 어떻게 구현이 되냐?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되죠. 2020년대까지는 F-35와 MQ-25 스텔스 공중급유기가 되죠. 이렇게 작전을 하면 동중국해 해상에 이렇게 떠 있으면 이 정도가 작전 반경이에요. 2200km. 그러니까 사격 반경, 여기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쏘면 훨씬 더 멀리 가지만 어쨌든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이 비행기 제공 능력까지가 바로 2200km 반경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앞으로 이 FA-XX 이 비행기가 나오면 3600km까지 공중급유를 해주니까 스텔스가 따라다니면서 공중급유를 해주니까 뭐 서해 입구까지 뭐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국 전역이 이 스텔스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에 들어온다 라고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은 이걸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냐, 이제 이런 스케줄입니다. 현재 제랄드 포워드가 지금 실전 배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이게 이제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을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2024년에 취역을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니미츠가 바로 퇴근하지 않습니다. 대체는 일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28년까지 취역할 예정에 있고 2032년까지는 도리스 밀러라고 하는 게 칼빈슨 항공모함을 대체를 할 거예요. 이렇게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2056년 로나드 레이건 항공모함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할 스케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제랄드 포드급 포드함까지 포함해서 11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항공모함 전력이 정말 크게 다운될 뻔했죠. 그래서 니미츠, 또 칼빈슨, 조지 워싱턴 이런 항공모함들을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군에서 버티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칠함대에 있던 조지 워싱턴을 지금 이제 원자로 해결력 교체하면서 오버홀 창정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원래는 2020년 전에 퇴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창정비를 하고 나서 2045년까지 쓸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는 미국의 군사력을 왕창 줄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예산을 지난 3년 동안 이 군사력 재건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이제 해군력이 다 재건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11척이 아니라 또 오바마 시대처럼 10척이 아니라 지금처럼 11척이 아니라 앞으로는 12척을 가져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척이 되어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50척 해군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척, 그래서 니미츠를 빠른 시간 내에 퇴역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미 해군은 니미츠급과 이 제라드 포드급이 공존하는 시간이 한창 진행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2032년 이때 미국은
이 슈퍼캐리어인 이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4척을 가지지 않습니까? 제럴드 포드, 존 F 케네디, 엔터프라이즈, 도리스 밀러 이렇게 4척을 가지는데 그때 중국 해군은 5척의 항공모함을 가질 거예요. 랴오닝, 산둥 포함해서 지금 건조하고 있는 거 다 해서 5척을 가지게 될 텐데 이런 정도의 슈퍼캐리어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 안 되죠. 그 5척 전부 다 해봐야 지금 있는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었던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도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숫자는 반도 안 되죠. 능력은 반의 반도 안 되죠.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지금보다. 지금이 절정기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21세기에도 계속될 미 패권의 상징입니다. 바로 슈퍼캐리어,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한 삶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강하게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 혼자 안 되면 동맹하고 같이 또 정말 강한 동맹과 같이 노력하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갑시다. 그러나 강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동맹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이상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